같은 빌라 같은 것은 네. 자, 경매나 금매를 사서 수리해서 팔면은 네. 천뛰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 많고 안 돼요. 앞뒤로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천택이라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또 뒤로 까지는 게 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제일 수익 줬던 데가 어디예요? 야,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죠.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역시 새 아파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이 만난 사람들. 예,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분을 모시고 또 2시간 동안 또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고향은 대구가 아닌데 늘 대구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집이 대구인데 항상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울에 있는 줄 알고 또 전화해보면은 대전이라고 또 그래요. 또 계속 전화할 때마다 다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전국구구나 이분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조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야 뭐 지인들이 많으니까 제 강의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많은데 지방은 제가 연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산 가면은 장소희 대표라는 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신데 챙겨주시고 울부자 카페 주인장이시죠. 그리고 대구 가면은 이분이 늘 챙겨주세요. 딱 가면은 KTX 동대구역에 내리잖아요. 차를 딱 갖고 와갖고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에 모셔다 드리고 강의도 주최해 주시고 아무튼 대구 갈 때마다 잘 챙겨주셔서 늘 고마워하고 있는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되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안 튀세요. 근데 안 튀는데 또 이분이 활동하신 그런 경력이라든지 실적을 보게 되면요. 충분히 더 많이 튀셔도 될 만한 업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좀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또 저희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나눔스쿨 카페 대표이시고요. 지금 나눔부자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김형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틀린 거 있나요? 너무 과찬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예. 저 대구에서 올라온 나눔 부자고요. 네. 부자가 된 짠돌이와 네. 부의 나침판을 쓴 나눔 부자입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빠숑님을 만나러 여기 홍대까지 처음 왔고요. 네. 팟빵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네, 팟빵 본사고요. 예. 팟빵 올자고 하는 곳인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또 본사에서 녹음을 하니까. 요 오니까는 여기 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가 네. 10위 안에 들어서 이렇게 딱 그런 거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체 10위는 아니고 관심 받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 하나.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주로 나누게 할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김영일 대표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좀 따라할 수 있는 것도 따라하고 또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나눔부자의 투자 이야기를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짠돌이 카페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짠돌이 카페에서도 부산 지구 무슨 위원장이셨죠? 대구 위원장은 아니고 예.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짠돌이 대표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카페가 딱 2개 있었는데 텐인텐이랑 짠돌이 카페였어요. 그렇죠. 둘 다 지금 거의 70만, 80만 카페잖아요. 지금 다운 카페 기반이어서 네이버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있던 카페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좀 그런 좀 역할을 했었던 분인데 짠돌이 카페의 모토가 뭐였어요 그때는? 짠돌이 카페는 일단은 옛날에 저축왕이라고 저축 상도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정말로 모두 다 좀 아껴서 돈을 모아서 잘 살자는 그런 모토였고 네.
저 또한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에서 올라왔지만 고향은 전북 장수거든요. 야, 이 동서의 통합이 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장수에서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올라오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이제 대구 올라왔었고, 네. 이제 장수촌에서 살다 보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때 아낌의 생활을 해왔고 그걸 네. 그대로 본받아 와서 이제 돈을 모으는 저축의 과정을 하는데, 저도 또한 테인텐과 짠돌이 둘 다 가입돼 있었는데, 그렇죠. 테인텐에서는 투자 공부를 계속 했었고 짠돌이에서는 저축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네. 15년 전부터 짠돌이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전작돈이 없으니까 돈 정도를 모아야 되니까 이제 네. 짠돌이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한 거죠. 예. 15년 전부터 대왕소금 이 대표를 알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좀 더 이렇게 짠돌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임을 또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제 TV도 한번 아침마당도 출연한 적도 있었고, 네. 신문에도 소개시켜 준 적도 있었고, 그때는 어디 보면은 그 짠돌이 모으는 그런 테마가 어떤 뭐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더 부각을 받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저축왕 같은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저축왕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네요. 저축왕은 타지는 못했어요. 돈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결국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짠돌이 카페의 그런 모토들이라든지 정신들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성공적인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한 6년 정도 됐고, 네. 그 전에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저렴하게 사서 모으려고 이제 1년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매를 해서 큰 돈은 벌지는 못했어요. 그냥 네. 최근에 5년, 6년 동안 투자하는데 어떤 기반을 쌓았던 기간이 아닐까. 그 네. 기반을 쌓으면서 경험을 했던 게 한 10년 정도 저 노하우가, 네. 그러니까 투자 노하우, 경매 노하우, 그 네. 다음에 뭐 주식도 한 10년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한 경험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6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기반을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짠돌이 카페를 정리하면서 제가 몇 주, 2주 됐나? 1주 전에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네. 한국경제인데 거기 같이 나오셨죠. 짠돌이 카페 그 이 대표, 이 대표가 본명입니다. 이 대표가 나와가지고 예, 그동안 짠돌이로 살아온 걸 후회한다면서 투자 인생을 선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종잣돈 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종잣돈만 모으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생활로 이제 다 두 분 다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부자님의 그 투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매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잣돈이 없고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경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도 유효한가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요즘 와가지고 이제 경매보다 금매, 공모보다 대세 상승장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실패 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접하면서 경매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경매 공부가 부동산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경매로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또 모든 강의가 경매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종잣돈이나 돈이 적으니까는 좀 싸게 뭘 살까, 또 짠돌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니까 경매가 다가이구나. 부동산의 5%도 안 되는 시장. 그러니까 15년 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매가 어떤 틈새 시장은 맞았지만, 지금은 경매가 누구나 참여하고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매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라서 저는 경매보다 금매, 금매보다 대세 상승장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한 15년 이상 하셨다고 했는데 그 15년 중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경매를 하시다가 최근 6년 동안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을 투자하셨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경매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있어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었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매를 사는 것들, 그렇죠. 대상승장에 올라타는 것들, 그런 그렇죠. 것들이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경매를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경험을 많이 했지만 예. 그것에 최근에 제가 5년 한 투자 방법이 네. 100배 이상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매를 투자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네. 갭 투자나 아니면은 저 대세 상승장을 전국을 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근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저도. 10년 동안 경매만 죽으라고 하다가 예.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게 네. 약간 그렇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경매를 해왔던 그런 노하우 하나하나가 지금 투자에 큰 에너지 공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개별 물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진짜 그 소유 관계부터 해갖고 그렇죠. 대출 관계라든지 그러면서 또 입지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지만 그걸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에 빠른 재산 증식은 어렵고 또 경매 물건이 또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 아니라서 네, 이걸 또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둘째 문제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경매를 우리가 하다 보면 임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임장을 하면 보통 한 물건을 갖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최소한 3번 이상 그 물건을 가보고 이렇게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걸 보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5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수도권 투자를 할 때 네. 아는 누님이 네. 이제 투자 나름 복부인이 김유라는 아니죠? 김유라는 아니고 네. 복부인은 전국에 많습니다. 네네. 예. 아파트를 네. 5개 정도 사놓고 음. 그것도 일산이었거든요. 사놓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인자 집 구경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싶었어요. 집을 5개나 사놓고 이제 가는데 왜 인자 집으로 보러 가느냐. 5개 산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거야? 번도 보는 거예요. 매수할 때부터? 그때는 나는 이제 갭 투자를 많이 안 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었죠. 가서 네. 보니까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세 상승장에 가서 네. 그 금매를 산 거잖아요. 그쵸. 예, 그 금매를 산 건데 네. 그래 뭘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현장을 보고 현장은 물론 갔다 왔겠죠 그쪽에. 그렇죠. 예, 처음에는 현장 가봤겠죠. 한 번은 네, 가봤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로.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겠죠. 구체적으로 안 보고. 네. 그래서 나도 그때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 한번 나도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 네. 현장이 어떤가만 보고 이제 아파트는 거기잖아요 다 네. 구조가. 그리고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보면 구조도 다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네. 현장 사진을 좀 찍어달라 해서 현장 사진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투자를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가능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매입한 물건 중에 네.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 집 안 본 경우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매입에서 매도까지 어. 집을 한 번도 안 본 물건들도 있고 그게 가능하구나. 그때 음. 그 누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끼고 배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5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2014년도 한 13년? 14년. 네. 때부터. 그러면은 지금 2019년도니까 7년 된 거예요. 7년, 벌써 7년 됐구나. 예,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하시고 계시나 봐요. 2012년, 13년도.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서울 수도권은 막 하락장이어갖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럼 저평가가 됐다고 평가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로 갭투자. 이제 매수했다는 부분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금매 투자라든지 대세 상승장 투자를 시작하셨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는 부자님께서 투자하셨던 물건들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아파트는 뭐 분양권도 뭐 아파트겠죠. 분양권. 예. 분양권. 네. 그 다음에 거기 재개발. 그 다음 토지. 예. 네. 임야도 옛날에 경매에서 뭐 낙찰받았다 판 적도 네. 있고. 네. 임하셨고요. 네.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가장 주력은 그럼 어떤 거세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주력했던 것은 아파트와 분양권 재개발. 네. 예.
분양권 재개발. 예. 알겠습니다. 주로 진짜 아파트시네요. 아파트에 그런 거죠. 들어오면 예. 옛날에는 전문가시다. 경매를 통해서 빌라도 매수했다가 네. 수리해서 매도하고 네. 이런 것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경매했던 건 빌라였었거든요. 2000도 중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하는 천뛰기, 천뛰기. 천뛰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 빌라 같은 것은 네. 자, 경매나 금매를 사서 수리해서 팔면은 네. 천뛰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각보다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름 많고 안 돼요. 앞뒤로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천뛰기라도 마냥 좋은 거 아니라는데 또 뒤로 까지는 게 또 많아요. 막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새로운 도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돈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요, 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셨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을 지금 다 둘러보셨잖아요. 야,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하셨던 지역들을 좀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투자가 어디셨어요? 지금 투자는 대구죠. 대구입니까? 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네. 옛날에는 대구에 투자를 했었죠. 네, 그리고 전- 다른 지역 하신 건 또 언제예요? 다른 지역을 투자하기 시작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2012년도, 3년도에 거기가 어디였어요? 일산에 아까 일산. 얘기했던 네. 일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일산 다음에 제가 이제 투자하고 들어간 게 이제 성북구에 성북구? 성북구에 서울. 예, 서울에 성북구 네, 네. 성북구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거기가 이제 갭이 좀 적었거든요. 네. 그 성북구에 이제 뭐 센트레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성북구 네. 아파트, 구축 아파트 네. 그런 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 재개발을 공부하고 해서 이제 응안 19역 재개발, 예. 예, 응안 19역 재개발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려온 게 이제 부천, 부천, 그 다음에 인천 인천. 그런 정도. 네. 예. 지방은 또 어디 하셨어요? 지방은 제가 지금 투자해 놓은 게 음. 군산도 하나 했던 거고요. 그 전에 군산도 하나 투자해 놨고 그다음 울산, 울산, 그 다음에 대전, 대전. 그 정도.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제일 수익 컸던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네. 야, 서울 특히 어디? 서울 지금 영등포구에 투자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영등포구? 아까 영등포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영등포가 수익률이 제일 큰 것 같고 그게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죠.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역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영등포구에 새 아파트가 뭐 신길루타운? 모함이래도 미분양 때 이제 아, 나왔던 그게 거. 무슨 동이에요? 물레동. 물레동. 네, 물레동. 물레동. 미분양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미분양 샀었어요. 야, 이건 이슈가 있네. 이게 언제 사신 거예요? 그게 2015년도인가? 네. 예. 4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 대표하고 같이 임장을 다니다가 네. 저기 미분양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네. 결국은 미분양이 거의 이제 이게 소형 이제 단지가 적고 모함이래다가 의 보면은 도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잖아요. 네. 광주인가 전라도 쪽에 어떤 브랜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미분양이 나왔었고 네. 그 미분양을 그때 이제 가서 잡았던 거죠. 그때 이제 예. 그리고 답사를 하다가 또 알게 되신 거예요. 답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잡았던 거고요. 네. 또 송도를 이야기 안 했네요. 송도. 송도. 예, 송도 더 버스트파크 미분양 요것도 이제 네. 잡았던 거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주로 미분양을 많이 두셨었네요. 그러니까는 새 아파트 같은 거는 미분양을 내가 잡았고요. 미분양도 뭐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 뭐 못 잡은 것도 많은데 임장을 다니면서 네. 뭐 투자금이 잡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네. 투자 금액을 크게 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좋은 아파트를 못 산 게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 기준이 네. 투자금 3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현금 1억 있어봤자 3천만 원이면 세계 사무은 없잖아요. 네. 뭐 1억짜리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면은 투자금 3천만 원이 7천만 원짜리 이런 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면은. 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내 자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투자금 3천만 원 정도 투자할 곳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자, 갭이 적은 거 아니면은 미분양 중에 계약금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잡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2012년도부터 한 15년도까지 그렇죠. 그런 물건들이 많았다는 것들. 아,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뭐 아마 그때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던. 영등포 아크로빌인가 그것도 미분양이라고 미분양이었죠. 네. 사라고 여러 번 전화 왔는데 네. 그때는 그게 주상복합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안 들어갔던 게 또 네. 저는 이제 같이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뭐 누님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나 이렇게 이 세네 명이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차를 끌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최근에는 이제 계속 KTX를 탔지만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서울인이 아니고 네. 이제 지방 그러니까는 저 인천과 그 수도권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차를 한 끈나 끌고 이제 올라와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돌아다니다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는 서울인이다. 2015년도부터 네. 그때 이제 서울인으로 이제 돌아다닐 때는 KTX 타고 다녔죠. 네. 거의 차비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썼지 않을까, 이상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나는 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공부가 다 되신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중개업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랑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다 공부를 습득하신 거네요.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뭐 요즘 빅데이터 유명하잖아요. 네. 그 빅데이터를 잘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보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투자하고 경험하고 부동산 소장님하고 네. 경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빅데이터를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 또 듣고 이야기 네. 듣고 이러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또 좀 공부하기 시작하고 음. 그리고 스스로 정립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죠.